여전히 계절은 매섭게 우리 인간을 질타합니다. 살아가는 일이 점점 더 힘든 시기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아직도 그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자연을 친구하고 그들과 함께 걷는 시간이지만 때때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가당치도 않은 욕심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주말이면 산행하는 시간으로 마음을 달래곤 하는데요. 얼마 전에 다녀온 강원도 선제길이 머릿속에 많이 남습니다. 오래전부터 꼭 가고 싶었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 가을에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상원사까지 가서 정멸보공 들렀다가 월정사까지 걷는 코스였죠. 선제길은 조선시대 태종과 연관된 이야기가 전해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연들을 흘러가는 바람결에 다시 들으며 걸었습니다. 즐겁고 기분 좋은 걷기였습니다. 그 기분 이어서 오늘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여기용의 문화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이명웅입니다.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내게 오나요? 저 푸른 하늘 새들처럼 날개를 달고 와야죠.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어느 측면에 내게 오나요? 더 늦기 전에 돌아와요. 빨리빨리 오세요. 전에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내게 오나요? 저 푸른 하늘 새들처럼 날개를 달고 와야죠.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어느 측면에 내게 오나요? 더 늦기 전에 돌아와요. 빨리빨리 오세요. 간다. 그리운 내님 곁으로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요즘에는 예전만큼 단풍이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단풍이 들기도 전에 낙엽으로 떨어져 버리고 앙상한 나뭇가지만 겨울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나무들만 알겠지요. 지난번에 들렸던 강원도 선제길도 군데군데 물든 아름다운 단풍을 카메라에 담으며 계곡을 걸었는데요. 가끔씩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단풍들 때문에 기분은 그런대로 좋았습니다. 그런 즐거운 기분을 다시 생각하며 오늘은 노금선 시인의 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노금선 시인은 여전히 아름다우신 여류 시인이신데요. 방송국 아나운서 출신으로 낭송가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시인이십니다. 일찍이 만나 뵙고 자주 소식을 나누는 사이지만 요즘에 뵌 지는 한참 되었습니다. 오늘은 노금선 시인의 시집 지금 사랑을 생각하다에 실려있는 아름다운 시들을 읽으며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인의 말을 읽어봅니다. 시인의 말. 어느 순간부터 사랑은 누군가를 향한 설렘이라기보다 내 안의 기억을 따뜻하게 쓰다듬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젊은 날의 특권만은 아닌 이제는 기다림처럼 조용하고 시든 꽃을 바라보듯 아련하며 가끔은 이름 없는 고마움으로 피어납니다. 사랑을 생각하며 써내려간 이 시집은 지나온 시간의 발자국이고 이 순간 내 안에 아직 살아있는 사랑의 체온입니다.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을 생각하는 나이, 그런 나에게 시는 여전히 다정한 연인이 되어줍니다. 이 시집이 누군가의 마음에도 지금의 사랑 한 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25년 09월 노금선 이렇게 쓰셨습니다. 시인의 말에도 있듯이 사랑에 대한 시인의 마음, 그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간단한 글이지만 그 글 속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라는 깊은 그런 울림이 전해집니다. 자, 그럼 오늘 노금선 시인의 시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첫 번째로 읽어드릴 시는 봄은 걸어서 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봄은 걸어서 옵니다. 노금선. 봄볕이 며칠 뒤뚝대더니 봄비가 내렸습니다. 꽃망울에 도착한 봄이 각자의 순서대로 수선화 목련꽃을 내밀고 있습니다. 온갖 나무들이 제 안에 길을 내고 꽃을 보내는 계절입니다. 걸음마 시작한 아이처럼 뿌리에서 줄기로 가지로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바라보고만 있어도 아장아장 걸어 나온 꽃이 대견합니다. 이 봄날을 내 생에 몇 번 더 만날 수 있을는지요. 호젓이 봄비 맞으며 걷다 보니 나 또한 어딘가로 꽃 피우러 가는 것만 같습니다. 때가 되면 몸에게도 새봄이 올 것이니 아름다운 추억에 씨앗을 묻어둡니다. 이 봄은 걸어서 온다는 이 시, 진짜 꽃나무들이 수선화, 목련꽃 이런 것들이 꽃이 피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봄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그 내면에는 나이가 들어서 또다시 어딘가로 이렇게 꽃을 피우러 가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언제 또 몇 번의 봄을 만날 수 있을지 이런 어떤 안타까운 아쉬운 마음도 담겨 있음을 봅니다. 자, 이어서 보는 시는 봄날은 간다라는 시입니다. 봄날은 간다. 노금선. 연분홍 치마가 휘날리는 것이 아니라 노란 개나리가 만발한 게 아니라 까맣게 타버린 산과 들에 그을음만 공허하게 떠돌 뿐이다. 이맘때 남쪽에서 벚꽃이 올라와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포탄 같은 불씨가 번져와 잿가루를 하늘에 흩뿌리고 있다. 아무도 없는 잿더미 속 목쇠 누름이 남아 서성일 때 부스러지는 슬픔을 생각해 보게 된다. 걷기조차 힘든 강풍에 번져가는 불길을 TV에서 보다가 어쩌면 봄도 건너올 수 없어 화마에 묻힌 건 아닐까 싶다가도 끝내 일어설 거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산불은 봄이 피운 게 아니라 부주의라는 불씨가 튀운 것이므로 이 봄날은 죄가 없다.
검게 그을린 집터 위로 처연한 봄날은 간다. 네, 이 시 속에는 산불로 인해서 모든 것이 타버린 그런 산이 안타깝게 이렇게 느껴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포탄 같은 불씨가 번져와서 잿가루를 하늘에 흩뿌렸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는 봄이 되면 또 새로운 생명이 꿈틀거리며 피어나겠지요. 봄은 그렇게 생명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 시는 5월에 만난 황혼의 사랑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월에 만난 황혼의 사랑. 노금선. 5월은 여전히 꽃을 피우고 바람을 불러오지만 이제 나는 그 찬란함을 다 안 뒤에 고요로 서 있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고 바람은 덜 뜨겁고 사람의 말보다 눈빛이 먼저 닿는 나이. 그때 그대가 왔습니다. 바로 그날의 하늘빛처럼 조용히 그러나 내 마음 전부를 흔들며 나는 다시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는 말 대신에 이 나이라서 가능한 사랑도 있다는 걸 나는 그대를 통해 배웠습니다. 조급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서로의 지난 계절을 묵묵히 받아주는 따뜻함. 그대와 함께 걸어오는 5월의 저녁길은 젊은 날보다 더 향기롭고 더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꽃이 봄날에만 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황혼의 5월에도 꽃이 다시 핀다는 것을. 그렇죠. 황혼의 5월에도 꽃이 다시 피는 거죠. 나이가 먹고 참 그 살아봤던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라도 그 마음속에 따뜻한 사랑이 남아 있다면 사랑이 다시 피어나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런 의지하고 말 나눌 그런 사랑이라도 있으면 행복한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열리지 사랑이라는 시 읽어볼까요? 열리지 사랑. 노금선. 숲길 한 모퉁이 두 나무가 서로 기대어 섰다. 어쩌다 하나가 된 것인지 칼바람에 껍질이 벗겨져도 그 살결은 다정히 포개져 있다. 처음에는 낯선 가지로 맞닿아 부딪다가 껍질이 밀려 나갔으리라. 그렇게 늘어난 두 나무의 속살이 엉겨 한 몸이 되었으니 햇살이 한쪽에서만 와도 두 나무로 스며들고 빗방울이 한쪽에서 떨어져도 서로의 뿌리를 적신다. 사랑이란 어쩌면 나이면서도 너의 일부가 되는 일. 눈부신 봄날에도 적막한 겨울에도 하늘을 함께 올려다보는 일. 나무에게도 금실이 있다면 묵지 않고도 끝내 하나가 된 두 생의 이야기. 숲은 이 서사를 빛과 그늘로 새길 것이다. 저녁 노을이 두 나무 사이에 안기면 가지들도 요람처럼 흔들린다. 사랑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자리를 남겨두는 것임을 열리지 나무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다. 참 자연 속에서 이렇게 열리지 또 열리근, 열리목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신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부대끼고 살다 보면 서로 한 몸이 된다는 거.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어떤 한 단면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참 다양하게 오죠. 자, 지금 노금선 시인의 시 몇 편을 쭉 이어서 읽어봤습니다. 사랑과 연결된 시라서 마음이 상당히 차분해지고 따뜻해지고 고요해지고 아늑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잠시 쉬며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금잔디가 부릅니다. 오라버니. 날 사랑하신다 하니 정말
사랑하신다 하니 정말 행복하여서 설레이다 떠는 가슴은 아픈 줄도 모른답니다.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커다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지금 이대로 죽어도 영없어요. 난 정말 여자라서 행복해요. 오라버니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정신을 못 차릴 거야. 오라버니 목소리에 울고 웃어요. 내겐 영원한 오라버니.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커다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지금 이대로 죽어도 영없어요. 난 정말 여자라서 행복해요. 오라버니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정신을 못 차릴 거야. 오라버니 목소리에 울고 웃어요. 내겐 영원한 오라버니. 내겐 영원한 오라버니.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읽어볼 시는 비 실록 위에 내리는 시라는 시입니다. 비 실록 위에 내리는 시. 녹음선. 산과 들에는 봄의 행간이 있다. 묵은 계절의 갈피가 넘겨지고 새롭게 펼쳐지는 여백. 빗줄기에 운필이 능숙하게 이어진다. 인맥마다 번지는 연초록, 그건 단순한 색이 아니라 뿌리에서 길어올린 문장이다. 비는 물이 아니다. 구름의 사유가 번져내는 또 한 줄의 사색이다. 돌틈에 이름 없는 불꽃들, 그 무명들이 또렷하게 비율을 입고 존재의 어휘가 된다. 나는 그 풍경 앞에 정독의 자세로 서 있다. 지나온 시간들이 씻기며 내 안에서 실록이 은유로 번져간다. 파문 속 번지는 잔상들, 비는 내리고 운율은 살아난다. 이렇듯 모든 서사의 끝엔 비로 쓰이는 언어가 있다. 그것이 바로 시였음을 지금 알겠다. 천상 시인이죠. 이렇게 흘러내리는 빗물 속에서도 사유를 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운율을 찾아서 시의 그런 아름다운 여행을 할 수 있음이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자, 이어서 연꽃을 만나다 읽어보겠습니다. 연꽃을 만나다. 녹음선. 수천 년 시간이 만든 진흙밭, 그 질척한 뻘을 딛고 줄기 끝에 꽃을 맺었구나. 어느 마음이 연꽃에 앉은 것일까? 꽃망울 터뜨리기 시작한 날 연못이 술렁거리고 나는 나이기 이전의 나인 것만 같아 멍하니 빗속에 서 있었지.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만나자는 기약도 없이 떠난 먼 과거의 순결이 꽃에 닿아 비오는 날이면 연잎 위에서
방울방울 눈물로 고르는 것인지 빗물에도 젖지 않는 아낌없는 사랑. 모든 인연이 오늘에와 향기로 넘치니 두 손 모아 꽃으로 핀다. 참 연꽃을 보면 저도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지. 그 다음에 시 속에서도 있지만 방울방울 그렇게 물방울이 젖지도 않고 그렇게 동글동글 굴러다니는지 참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꼭 아름다운 곳에서만 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느끼기도 합니다. 자, 다음 시 볼까요? 가을 무도라는 시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 무도 노금선. 가을이 치마끈을 풀어놓자 넉넉한 산빛은 붉게 다시 여밉니다. 오색 찬란한 빛이 황홀한 향연을 펼치듯 산자락을 물들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도란거리며 흘러가는 계곡물 위로 단풍잎이 우아한 곡선을 그리면 계곡은 온통 나뭇잎들의 무도 회장이 됩니다. 산새들 지저귀는 소리가 감나무의 감들을 더 연걸게 하고 이름 모를 풀벌레들은 저마다의 짝을 부르듯 소리를 높입니다. 언뜻 조용해 보이는 산이지만 곳곳이 분주하게 가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천년을 이어가며 흐르는 물소리가 계속 타이르며 따라옵니다. 깊어가는 가을 산에는 능개가 내립니다. 화려한 톤을 하던 잎들이 젖은 땅에 내려앉을 때 잿빛 커튼의 겨울이 천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을에 단풍이 붉게 물들고 또 그 다음에 단풍잎이 하나둘 땅 위에 떨어지고 뭐 이렇게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무도 회장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연상해서 쓰셨네요. 그렇죠. 가을은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즐겁게 1년 동안 살아낸 그런 기특함을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시 볼까요? 꽃이 진다고 서러워하지 말자. 이 시 읽어보겠습니다. 꽃이 진다고 서러워하지 말자. 노금선. 꽃은 지기 위해 핀 것이다. 바람에 흩날린 그 하루가 생애의 가장 환한 순간이었음을 잎새 하나, 향기 하나가 조용히 증언하고 있다. 가지 끝에서 놓아준 그리움은 흙으로 스며 다시 뿌리를 흔들고 지나간 사랑은 이름 없이도 내 안에서 피어난다. 나무는 매년 잊지 않고 같은 자리에 꽃을 올린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쓰러짐을 배워야 한다. 아름다움은 머무름이 아니라 떠남 속에 있음을 조용히 그러나 깊이 알아야 한다. 꽃이 진다고 서러워하지 말자. 그 서러움이 다시 사랑이 되는 날이 온다. 네, 꽃이 진다고 서러워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시를 통해서 노금선 시인님의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위로하고 다독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많은 것들을 이렇게 좀 이루면서 살아온 삶이지만 그래도 뭔가 나이 들음에 대한 안타까움, 아쉬움 같은 것이 있겠지요.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꽃은 다음을 위해서 또 지기도 합니다. 그런 희망을 우리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조항조가 부릅니다. 사랑 찾아 인생 찾아.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하루 종일 숨이 차게 뛰어다닌다. 서울 하늘 아래서
산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수없이 찾아오지만 오늘보다 더 멋진 인생 찾기 위해 몸부림치네.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하루 종일 숨이 차게 뛰어다닌다. 서울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지친 가슴 끌어안고 뛰어다닌다. 서울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노금선 시인의 시집 지금 사랑을 생각하다 속에 실려있는 시들을 읽으며 함께 감상해보고 있습니다. 시집 속 시들은 전부 다 읽어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눈길을 끄는 시들로 읽어보고 감상평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 시는 가을숲에서 읽는다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을숲에서 읽는다. 노금선. 가을 들녘이 한편의 서정시다. 노란 은행나무 뒤에서 빨갛게 행간을 이어가는 단풍나무. 짙푸른 하늘이 여백되어 계절의 수사를 빛내고 깊어진 고요와 향기를 지니고 있는 운율도 두드러진다. 바람에 지는 낙엽은 지규다. 곱게 살다가 서럽지 않게 끝을 맞이하듯 지는 석양에서 표현하고 있다. 겸허하다는 건 고요한 밤 소리 없이 오는 서리와 같아서 가을이면 더 깊이 읽혀온다. 가을은 그리움의 음보를 갖고 있어 그대를 낮게 읊조리면 지난날에 순응하며 동화되어 왔던 슬픔이 잠시 호흡에 들어선다. 한편의 서정시가 내게 머물다 떠난다. 자, 가을숲이 그렇군요. 저도 가을을 참 무척 좋아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진짜 가을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그 속에서 또 다른 희망을 찾게 하고 그러는 계절이 가을인 것 같아요. 잊었던 슬픔도 다시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사는 거겠죠 뭐. 자, 이어서 읽어볼 시는 순간에 사는 사람이라는 시인데요. 어떤 시일까요? 순간에 사는 사람. 노금선. 교통사고로 그는 갔다. 서로 많이 싸우며 살다가 늦은 나이 이해하고 존중해 왔는데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숨을 놓았다.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도 없고 슬프지도 않았다. 걱정도 안 했고 우울하지도 않았다. 그의 죽음이 도무지 실감되지 않았다. 현실에 마비된 채 과거와 살았다. 퇴근하면 들어올 사람이라 저녁을 준비해 놓았다. 전화가 오면 그인 것 같아 서둘러 받았다. 병원에선 내가 아무 이상 없다고 하는데 오랫동안 나를 앓고 있었다. 슬픔이 슬퍼할 수 없도록 바쁘게 살면서도 텅 빈 집에 들어서면 눈물이 마중 나와 버렸다. 그렇게 5년이 지났다. 주민센터에 일이 있어 들어가는데 맞은편에서 그가 걸어오는 것이 아닌가. 서로 스칠 때 그였다가 그가 아니었다. 그 사람처럼 보이는 순간 그 짧은 바람이는 찰나에 필름 되감기는 것처럼 시간이 흘렀다. 그는 죽지 않고 아직도 나의 시간 안에 살고 있었다. 많이 가슴에 따뜻하게 사랑으로 남아있으셨던 분인가 봐요. 갑자기 이렇게 이별을 하게 되면 더 큰 안타까움이 남게 되죠. 남아있는 사람은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오래도록 마음을 부여잡고 그리워하면서 살게 된다고 합니다. 5년이나 지났는데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마주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으로 보였을 때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까요? 죽지 않고 아직도 가슴 안에 살아있다라는 그 표현이 참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자, 다음 시 읽어봅니다. 산이라는 시입니다. 산, 녹음선. 산에 오르는 건 오늘의 나를 숲에 입히는 일입니다. 꽃이 지고 숲이 우거지고 젖어드는 계절마다 단풍진 골짜기 눈 내린 자리에 나는 있었고 떠났습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기쁨이라면 내가 흙으로 스며들어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내가 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산이 나를 부르는 듯 합니다. 비 오는 날도 바람 부는 날도 눈 내리는 날조차 산은 내 심장 박동을 들으며 비탈을 내어주고 숨이 가빠오면 나무나 바위가 기댈 자리를 열어줍니다. 가끔은 산이 나를 말리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엔 폭우나 폭설이 내려 길도 숨고 정상도 구름에 가립니다. 나는 산을 오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산이 나를 탑니다. 네, 저도 주말이면 일요일이면 무조건 산에를 갑니다만 산에 갈 때마다 느끼는 그런 감성이 노금선 시인께서도 같이 느끼고 있었네요.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산이 나를 부르는 듯 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제 마음하고 딱 맞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보시는 천년의 사랑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년의 사랑, 노금선. 신라를 거쳐 조선 500년을 지나 천년 고찰 영국사를 지켜온 천태산 은행나무는 내 어머니 그 어머니의 오랜 뿌리다. 산천이 변했어도 역사의 뿌리는 이곳에 있다. 유배지가 된 듯 정막강산에 천년을 지켜온 당신, 도시에서 살다 덧없을 때 돌아오면 우람한 팔 벌려 반겨주는 오롯한 기다림이다. 나무마다 온몸에 새겨진 살아낸 기록, 천년의 침묵 앞에 시를 쓰는 것조차 부끄러워 공손히 두 손 모으고 합장한다. 천태산 영국사 앞에 가면 진짜 1000년이 넘은 이런 아름다운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 은행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그렇게 아플 때 또 즐거울 때 이걸 감내하면서 살아왔을지 느끼게 되더라고요. 땅에서 새롭게 돋아나는 새싹을 보면서 말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진성이 부릅니다. 안동역에서 듣고 오겠습니다.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기적 소리 끊어진 밤에 어차피 지워야 할 사랑은 꿈이었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대답 없는 사람아 기다리는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기다리는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맑고 아름다운 노금선 시인의 마음이 담긴 시를 감상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읽어드릴 시는 마음 충전이라는 시입니다. 마음 충전, 노금선. 2달 만에 시골집을 갔다. 현관 열고 들어가려고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열리지 않는다. 건전지가 방전된 걸까? 차 안에 있는 비상건전지를 가져다 충전을 해도 자물쇠가 돌아가지 않는다. 배터리가 다 돼서 그런가 싶어 급히 슈퍼에서 사온 걸로 해도 안 열린다. 머릿속 기억을 열어 번호를 확인해도 틀림이 없다. 행여 숫자를 잊어버릴까봐 모든 것을 아파트 비밀번호로 맞춰 놓았는데 난감하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늦게 도착하기로 한 아들한테 전화를 했다. 아차, 그랬었지. 지난번에 문이 열려 있었다는 이웃의 말을 듣고 아들 집 비밀번호로 바꾸기로 했던 걸 까마득히 잊고 있었으니 활짝 열린 집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등 기대고 있는데 고즈넉한 창밖 풍경이 플러그인 듯 내 마음 배터리에도 충전이 시작된다. 지인의 전화번호, 손주의 생일, 속속 숫자로 생동해 온다.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창이 있다면 100% 충전 완료다. 가끔은 이렇게 황당할 때가 있죠. 무언가 하기로 했는데 생각이 안 나서 멍하니 무엇을 하기로 했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그런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느긋하게 시골집에서 이런 마음을 여유 있게 보낼 수 있음도 행복일 겁니다. 자, 이어서 읽어보는 시는 이 시집의 제호로 사용됐던 시 지금 사랑을 생각하다라는 시입니다. 읽어볼까요? 지금 사랑을 생각하다. 노금선. 나는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 너무 많이 알아버린 나이. 설렘보다는 망설임이 가슴을 먼저 두드리고 마음보다 생각이 앞서는 시절이 되었다. 몸은 녹슨 고물처럼 느려졌고 거울 속 내 모습엔 예전의 나는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불 속 스며드는 따뜻한 눈빛 하나에 내 마음은 아직도 소리 없이 젖는다. 사랑은 이해와 조건 너머의 일이라고 머리는 말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누군가의 손길을 그리워한다. 나는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간직하고 있을 뿐이다. 꽃이 피려는 봄 언덕처럼 따뜻하고 설레이는 감성으로 가득 차 있어 언제라도 꺼내볼 수 있는 늦봄의 편지처럼, 그리고 어느 황혼의 별빛처럼 사랑은 지금도 내 안에 살아있다. 실천하지 못할 뿐이다. 세월이 가면서 이렇게 사랑이 잊혀졌고 이제는 사랑이 없다라고 느꼈는데 어느 날 풀속 따뜻한 눈빛 하나에 마음이 아직도 이렇게 소리 없이 젖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랑은
아직도 나 가슴속에 있다라고 느끼는 거겠죠. 희망적인 시, 나이가 들매도 슬퍼하거나 아파하기보다는 이렇게 아직도 사랑을 간직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행복해졌는 이런 시간,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 시 보겠습니다. 새날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새날, 녹음선. 또 1년이 걸어왔다. 새 밑에서 돌아보면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같이 했던 사람들, 내게 밝은 길이 되어주었다. 그렇다면 나는 저들에게 어떤 앞날이었을까? 잊히고 사라지는 것들이 노을빛처럼 아련해지는 계절, 이제 막막한 날들에서 홀로 떠 있다 보니 시간은 그저 항해하는 돈만 같다. 나는 누구인가? 답을 찾지 못한 채 또 한 살이 오고 그 무게의 후회를 싣는다. 삶이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되면 내려놓아야 한다. 내려놓고 비우고 살면 어느덧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리니 새해가 오고 있다. 내 작은 범선을 새날 위에 띄운다. 참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고요. 또 그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그냥 한없이 배회하기도 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무섭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내려놓고 비우고 살다 보면 어느덧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그런 이치, 원리, 진실, 그걸 깊이 또 마음속에 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한 편 더 보겠습니다. 겨울나무라고 하는 시입니다. 겨울나무, 녹음선. 흘러간 것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구름, 강물, 그리고 사랑도 떠나간 자리마다 새로운 숨결이 조용히 피어납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것, 그 덧없음 속엔 기막힌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대여, 그대와 내가 이 세상 인연으로 다하지 못할 사랑이라면 우리 겨울나무가 되면 좋겠습니다. 백설 흩날리는 동짓달, 찬바람 감도는 달빛 아래서 무건에 흔들리는 나무가 되어 서로의 꿈이 되어준다면 말없이 그러나 깊이 뿌리 아래 스며드는 영혼의 숨결 속에 봄을 입혀 꽃을 틔우는 아름다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자연을 생각하고 생태 환경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노력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만은 진짜 다 내려놓고 앙상한 가지만 이렇게 쓸쓸하게 있는 겨울나무를 보면 이 지금 시와 같이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 인연으로 다 하지 못할 사랑이라면 겨울나무처럼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 참 얼마나 따뜻하고 좋아요. 슬프고 아픔보다는 이런 희망을 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 편 더 보겠습니다. 오래 묵은 장막 같은 친구에게 팔순을 맞이하면서. 녹음선. 우정도 발효되는 거라면 그리움이 효모겠구나. 이 세상에 하나뿐인 너의 이름을 불러보면 가슴 깊은 곳에서 추억이 꽃잎처럼 흩날린다. 고교 시절 긴 밤 새우며 나누던 이야기들, 서로의 눈동자에서 미래의 꿈들을 읽었지. 그 긴 시간 건너 이제 우리는 팔순이 되었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눈빛 하나로 모든 걸 아는 사이가 되었지. 너의 아픔이 스며들었지만 나는 그 고통을 분해해 서로의 풍미로 속성시킨다. 같은 시대를 견디며 서로의 장맛이 되어준 그 오랜 세월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니? 비록 기운이 조금씩 쇠해간다 해도 마음에는 언제나 봄이 우러날 거야. 우리 함께 웃던 날들이 하늘의 별이 되면 너와 나는 나란히 별이 되어 다시 만나는 거야. 고맙고 고맙다. 살아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다시 시를 쓸 수 있어서. 그래, 그러면서 희망을 띄우자. 우리가 살아있는 기적의 날들을 매일 감사하며 오래오래 깊은 맛을 누려가자. 우리가 태어나서 슬픔을 가지고 태어납니다만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태어납니다만은 그러나 그 울음은 내일을 위한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게 제 마음이고 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금선 시인의 아름다운 시를 읽으며 즐겁게 감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시를 읽으며 잠시 세상 사는 일을 잊는 시간이 저에게는 또 다른 충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이기를 바라봅니다. 자꾸만 세상사에 오염되는 일상을 이런 시간을 통하여 정화하는 마음으로 보내곤 합니다. 방송을 마치고 나면 시에 푹 빠졌던 마음을 추스려 보려고 가까운 곳 카페로 차를 몰아보곤 하는데요. 거기서 온기 가득한 커피 한 잔 홀로 즐기며 시간을 보내고 옵니다. 시를 읽으면서 느끼는 그런 다양한 감정의 스펙트럼들이 하루를 어떻게 즐겁게 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살아온 기억들을 얼마만큼 잘 저축하고 기억하고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제게는 큰 행복이고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이 무척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현철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을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이 없으라. 가지 말라고 애원했건만 못 본 채 떠나버린 너 소리쳐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어라.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가지 말라고 애원했건만 못 본 채 떠나버린 너 소리쳐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어라.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피할 길 없는 내 마음.